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이 말만 들어도 왠지 모르게 민감하게 반응되는 거 느끼시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에 나쁘다, 이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죠? 스트레스, 다리가 아픈 사람은 다리 아프니까 다리에 스트레스 가하지 마세요. 심장이 나쁜 사람은 쿵쾅쿵쾅, 심장에 절대 스트레스 가하시면 안 됩니다. 또 어때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으시는 분들에게는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시잖아요. 심신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당연히 피해야 하지만 건강한 사람들은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받아도 좋다고 하거든요. 왜 그런지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심신장애가 없는 건강한 사람은 적절한 스트레스를 견디며 인내와 참을성을 배우고 스트레스를 극복하면서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학문의 연구성과도 예술 작품도 기업의 성공도 거대한 스트레스를 이겨낸 결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영어를 가르쳐온 교수로서 말하는 건데, 영어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바로 인내, 즉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끈기다. 인내 없이 영어 원서를 읽고 자유자재로 영문을 쓰거나 회화가 가능한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뇌도 육체의 일부이기에 신체 능력을 높이는 것과 똑같은 원리가 작용된다. 뇌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스트레스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다. 내가 아는 저명한 수학자는 10대에 피를 토할 만큼 암기에 열정을 보이지 않고서는 지력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젊은 시절 강력한 스트레스로 뇌를 자극하지 않고서는 우수한 뇌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로마의 철학자인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다. 신은 자신이 인정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역경을 주어 단련시키고 실험하고 훈련시킨다. 불운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다. 불은 금을 단련시키고 불행은 용감한 자들을 단련시킨다. 인생에서 닥치는 불행도 결국 스트레스다. 그것을 극복해낸 사람만이 용감하고 위대한 자가 된다는 의미다. 간디도 비슷한 말을 했다. 어떤 사람이든 추위, 더위, 배고픔, 목마름을 이기지 못하고 불쾌한 일을 참고 견디는 힘이 없다면은 그는 결코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없다. 그런 사람은 결코 빛나는 명성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인내는 정신에 숨겨진 보배다.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인생의 역경과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인내를 통해 사람은 성장하고 완성한다. 인생을 산다는 건 매일매일 새로운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는 거죠. 문제에 부닥치면요, 해결해야 하니까 어때요? 스트레스를 완빵 받잖아요. 제가 글쓰기 강의에서 들은 내용인데요, 정말 와닿는 내용이었어요. 글쓰기 강의에 작가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본인이 강사니까 몸을 만들고 싶어서 헬스장을 가셨대요. 그런데 헬스장에 가서 조금씩은 변화가 있는데, 이제 그 변화를 확 주고 싶으니까 트레이너께서 그 덤벨이라고 하죠. 거기에 무게를 더 올리고 더 올리시더래요.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나 죽을 것 같아서요, 나 이제 그만할래, 좀 내려주이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트레이너 분이 하시는 말씀이, 모든 건 과정이 있습니다. 튼튼하게, 그리고
울룩불룩한 근육 갖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물으셨대요. 그래서 진짜 물론 갖고 싶죠. 그럼 먼저 근손실부터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대요. 근손실이란 근육에 있는 조직들을 전부 갈기갈기 찢어 놓는 거래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5의 힘으로 했을 때 힘들지 않을 만큼만 하면 근손실이 오지 않는데요. 그러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부서뜨리고 나면은 나중에 그거 돌아오나요? 네, 우리 사람의 몸에 인체가 정말 신비하다거든요. 치유의 힘이 있어서 자가치유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그게 근손실을 완벽하게 다 하고 나면은 다시 새로운 조직들이 나타난대요. 그런데 그때에 그냥 놔두면 더디 근육이 만들어지는데 단백질 보충을 해주면은요, 그게 점점 더 단단하고 더 크게 만들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 헬스하는 사람들이 달걀 노른자, 뭐 닭가슴살, 또 단백질 제제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튼튼하게 만들어진대요. 그런데 힘들다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버리면은 근손실이 적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근육의 양도 작다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우리가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고 인생사의 역경이 적당하게 있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좀 더 큰 근육, 좀 더 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실현시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와, 진짜 우리 인체의 신비나 우리 인생의 신비나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떠세요? 저와 같은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노년이 되다 보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이만큼이나 살았는데 뭐 그냥 편안하게 안락하게 누리면서 살자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고민되고 스트레스거리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니래요. 노년도요, 똑같이 적당한 스트레스는 필요하대요. 특히 우리 몸의 뇌, 그죠? 신체와 똑같이 뇌도 적당하게 활력을 주기 위해서는요, 어떤 자극을 주어야 한대요. 어떤 자극 좋을까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지금 83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그 1000피스의 퍼즐을 맞추어서 명화 퍼즐 있잖아요. 그 퍼즐을 4개나 맞추셨어요. 근데 사실 명화라는 게 보면은 색감의 명도나 채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뿐이지 거기서 거기잖아요. 저한테 주신 그림이 뭐였는가 하면 고흐의 해바라기였어요. 진짜 그 그림은 이 피스나 저 피스나 비슷비슷해요. 1000피스를 다 맞추려면 굉장히 머리를 써야 하고 인내도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그 고흐의 해바라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명화를 만들어 주시면서 그걸 예쁘게 만들어서 또 액자까지 넣어서 한 집에 하나씩 해서 저희 삼형제거든요. 하나씩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인내와 함께 어머니의 뇌 근육을 발달시키는 적당한 스트레스를 주신 것 같아요. 또 저희 친정 아버지는 보면은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필사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정말 좋은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적당한 노후의 스트레스 가미하시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실 건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 좋겠다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